네,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사 이명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로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농사가 어려워지고 이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달의 모양을 보고 한 달 단위로 날짜를 계산했는데 이 계산법은 오차가 많았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1년을 365.251로 계산하여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의 시초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1년을 365일로 하고 0.251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늘려 366일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4년마다 1일씩 더하는 윤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16세기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 1년이 365.251이 아닌 365.2421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기존의 윤년 계산으로는 1년에 0.008일, 약 11분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기존에 쓰던 율리우스력을 그레고리력으로 개정하여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1년에 0.2421씩 더하면 100년이면 24.2일인데 기존의 윤년 계산으론 25일이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100의 배수인 해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지만 365일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0.2421씩 400년을 더하면 96.8일인데 기존의 윤년 계산으로는 100일이 더해지게 됩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째 해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해서 하루를 안 더하기로 하면 오히려 96일밖에 안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400의 배수인 해는 이전처럼 366일로 계산하기로 했답니다. 정확한 달력을 만들기 위한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들과 나머지와 배수를 이용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지혜, 정말 대단하죠? 네, 자, 교과서 24쪽입니다. 항등식의 성질은 무엇일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교과서에서는 항등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항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등식에 대해서 이 등식이 첫 번째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다시 봤겠지만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이라는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래도 성립을 하겠죠. 자, 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0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0 더하기 c는 0. 어떠한 수학은 0을 곱하면 다 0이 되니까요. 이때 c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x에 1을 역시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x에 1을 대입하니까 a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 더하기 c는 0인데요. 자, a 곱하기 1의 제곱 그냥 a죠. 다음 b 곱하기 1 역시 b고요. c는 0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아직 a, b 값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 더 집어넣어 봅니다. 여기다가 0과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것은 제곱해서 계산하기 쉬우니까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 999 이런 숫자 집어넣어도 되지만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계산하기 쉬운 0, 1, 마이너스 1을 대표적으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계속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c는 0인데요. 자, 마이너스 1제곱 1이죠. 그래서 a, 그 다음 b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b, c는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나와서 자, 요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2a는 0이 나옵니다. 즉 a는 0이죠. 그래서 이 a는 0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역시 b도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a도 0, b도 0, c도 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주어진 이 식에 대해서 두 번째 a와 b와 c가 모두 다 0이라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될까요?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a가 0, x제곱, b도 0, x 더하기 c도 0은 자, 0 곱하기 x제곱 0이죠. 역시 0, 역시 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a, b, c가 0이면 x값은 뭐 집어넣지도 않았지만 어떤 값이 건 관계없죠. 여기다 1000을 집어넣건 마이너스 2948을 집어넣건 네, 모두 다 0이 되니까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그러므로 a, b, c가 모두 다 0이면 이 주어진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자, 다음입니다.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라고 했네요. 자, 위 등식에 오타 하나 있네요. 위의 등식에입니다. 자, 위의 등식에 주어진 이 식에 자,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등식의 양변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x는 0, 1,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하면 자, 0을 대입하면 ax제곱 bx 다 0이 되겠죠. 역시 a'x제곱 b'x도 0이 돼서 결국 좌변에는 c, 우변에는 c'이 나와서 c하고 c'이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다음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1 되니까 a, b, c의 합이 될 테고요. 우변도 x에다 각각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자, 제곱하면 1이 되니까 a가 될 테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역시 마이너스 1 곱해서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a' 곱하기 1 즉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a' 빼기 b' 더하기 c' 됩니다. 자, c하고 c'이 같으니까요. 각각 c하고 c'이 같으니까요. c'을 양면에 똑같이 빼주게 되면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 빼기 b'을 각각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어떤 식이 나오죠? 네, b는 없어지고 2배의 a는 2배의 a', 즉 a하고 a''이 같게 되고
A'하고 B'A'I 같은 A하고 A'이 같으니까요. A하고 A'이 같으니까요. 역시 빼주게 되면 B하고 B'도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A는 A', B는 B', C는 C'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네, A', 즉 동류항이죠. 동류항의 계수가 서로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등식에 대해서 이 주어진 등식에 대해서 1이란 건 뭐죠? 네, 여기 A' 같고 B와 B', C와 C'이 같으면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임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자, a'이 a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ax 제곱으로, 그 다음에 b' 대신에 b를 넣어서 bx, c' 대신에 c를 넣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와서 우변과 좌변이 서로 같죠. 자, 같은 식이니까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고 관계없이 네, 같아지겠죠, 항상.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2차항의 개수도 0, 1차항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이 된다. 거꾸로 주어진 식에 대해서 a, b, c가 각각 다 0이면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거 앞에 정리했죠. 다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2차항의 개수, 동류항이죠.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고 그 다음 1차항의 개수도 서로 같아지고 상수항도 서로 같다. 즉 동류항들끼리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동류항들의 개수들이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꾸로 개수들이 서로 같아지면, 동류항들의 개수들이 서로 같아지면 주어진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것이 25쪽, 교과서 25쪽 맨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미정계수법 교과서에 26쪽에 있습니다. 자, 미정계수법. 자, 이러한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에서 미지의 개수, 아직 모르고 있는 개수와 상수항을 정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양변의 동류항을 비교하는 방법. 아까 항등식의 성질에서 두 번째 성질이었죠. 성질 2번 성질이. 어떤 성질이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면 a와 a' 2차항의 개수가 같고 b와 b' 1차항의 개수가 같고 c와 c' 상수항의 개수도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것은 항등식의 뜻, 정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정의에 의해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 정의를 이용을 해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우변과 좌변의 개수가 서로 같게 해주는 항등식의 성질, 두 번째 성질을 이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고요. 자, 우변을 정리를 해주면 자, a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빼기 bx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됐고요. 계속 전개를 해주면 ax 제곱 더하기 ax 빼기 2a 마이너스 bx 더하기 b 더하기 c.
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ax 제곱, 그 다음 1창은 ax와 더하기 ax와 마이너스 bx, x로 묶어줬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서, 자, 같은 차수의 항들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죠. 자, 2창의 개수 여기는 1과 a가 같아야 되므로, 자, a는 1이 나왔습니다. 다음 1창의 개수 마이너스 2와 1창의 수 a-b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상수항인 3과 상수항인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서로 같아야 되죠. 자, a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a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양변에 b를 더해주고 2를 더해주면 b는 1 더하기 2, 즉 b가 3이 됐고요. 자, c는 3 더하기 2a 빼기 b인데요. a는 1, b는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c는 2가 됐습니다. 자, 다시 a는 1, b는 3, c는 2라는 결과가 나왔죠. 자, 이거는 첫 번째.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는데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좀 쉬워질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0을 대입해주면 여기 좌변이 좀 간단하게 나오죠. 자, x에 0을 대입을 해봅니다. x에 0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0 빼기 0 더하기 3이니까 3. 자, 우변은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해서 마이너스 2a가 됐고요.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에서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왔고요. 자, 다음 어떤 숫자를 넣으면 간단해질 수 있을까를 보시면, 자, x 빼기 1이라는 식이 보이죠. 이 값이 0이 되도록 해주는가? 얼마요? 그렇죠. x는 1을 대입을 해주면 좌변은 1 빼기 2 더하기 3, 1 빼기 2 더하기 3, 자, 4에서 2 빼는 2는 x에다 1 대입해 주니까 0 곱해주면 0 곱해서 0 c만 나왔죠. 자, 다음 x에다가, 자, 이번에는 이 항이 0이 되도록 해주는가?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기 4 더하기 3 나왔습니다. 자, 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0 나왔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곱해준 건 플러스 3b가 나오겠죠. 자, c가 2라고 했으니까요. c가 2라고 했으니까 c를 먼저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2는 3인데 양변에 2를 빼서 는 1이 됐고요. 여기 c가 2니까요. 3b는 2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가 11에서 2를 빼주니까 9가 돼서, 자, b는 3 나왔습니다. b는 3을 대입을 해주니까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1이니까요. 는, 자, 3을 빼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1. 자, 즉 a는 1, b는 3, c는 2가 돼서, 자, 앞에서 구했던 결과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 미정계수라고 했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정리해서 동류항들끼리의 개수가 같게 만들거나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그 값을 구하는 방법들 중에서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쉽겠다라는 것을 잘 살펴보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요, 1번 란에 공책을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1번 란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십니다.
자, 내용 뭐였죠? 항등식이란 무엇이고 항등식의 성질은 어떤 게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정계수를 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한다라는 거 있었죠. 자, 다음 2번 칸에 오늘 항등식의 성질을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3번 란에는 24쪽, 26쪽의 문제 1번, 문제 2번을 아까 풀었죠. 문제 1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4번을 풀이해서 역시 올 클래스룸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